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자, 2022년 6월 25일 6.25 사변 기념일입니다. 오전 8시 16분에 이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배치한 저 단어들 무슨 말인지 다들 이제 아시겠죠?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 단어를 제가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 간장 한 사발, 디코이, 윤핵관, 영끌, 모루와 망치. 저 언어들이요, 저 단어들이 바로 이준석이 자주 이제 구사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고요. 좀 특이하게 이준석만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게 왜 저런가 하면요, 이준석은 지금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게임 세대입니다. 인터넷 게임 세대예요. 그 위시대하고는 다른 어떤 성장 과정 환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이 세계관, 그의 언어관이 말이죠, 그 게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 가슴이 웅장해진다. 저것은 지금 2030 그 세대들이 주로 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구사하는 단어거든요. 저 언어거든요. 아주 뭐 벅차다. 아주 뭐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뭐 좋다. 뭐 이런 게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과장된 상황에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고 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냥 가득히 뭐 이렇게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 가슴이 웅장해지다라는 단어를 정치인들 중에는 아마 이준석이 제일 먼저 사용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 후로 제도권 미디어에서도 저 가슴이 웅장하다는 말을 가끔씩 쓰더라고요. 예전부터도 그 세대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서는 저거는 그냥 일상화된 언어인데도 제도권에서는 이걸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은. 그리고 저 간장 한 사발이라는 저것도 처음에는 저게 뭐냐 했을 겁니다. 저게 이제 이준석식의 어떤 조 능력인데요. 그 조 감각은 참 뛰어나죠. 저기서 말하는 간은요, 안철수를 말합니다. 간철수라고 하잖아요. 간보기의 달인, 제왕. 그 안철수와 장은 바로 저 장제원을 말합니다. 윤핵관의 핵심. 그 간장 한 사발, 그 둘을 합친 그 조합입니다. 그 간장 한 사발 들이킨다. 그 둘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구사합니다. 당대표 입에서. 그리고 영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모든 언론에서도 이제 쓰죠. 원래 저게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만들어낸 그 조죠. 그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뭘 투자를 한다 이런 거 할 때 영끌 이렇게 말 쓰죠. 저거는 이제 좀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저런 단어가 가장 적합하게 이제 이렇게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친구가 바로 이준석이죠. 영끌 저런 것도 갖고 왔었고요. 윤핵관 저것도 사실은 원래 없던 단어인데 이 이준석이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 결국 권성동, 장제원 그 중에서도 장제원을 많이 의식하고 저 단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준석과 장제원이 굉장히 대립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철수와도 굉장히 대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간장 한 사발 저게 연합군입니다. 일종의 이준석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체 세력을 대표하는 건 아닌데 그 둘의 조합이 생기면요 굉장히 큰 시너지가 있거든요. 이준석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뭔가 있어요. 저기가. 근데 권성동은 또 약간 다른 스탠스입니다. 저 간장 한 사발에 안 들어가요. 자, 아무튼 장제원이 지금 현 정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또 대선 주자 아닙니까? 저 둘이 만나서 어떻게 손을 잡아버리면요 굉장히 큰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부산 경남에 지금 제대로 된 보수 지형에서 볼 때요 대선 주자가 사실 없습니다. 안철수가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부산 경남 부울경에서 만일에 안철수를 지지를 해주면은 안철수는 드디어 그 마의 벽 하나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간장 한 사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개념으로 힘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이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하여튼 감각이 뛰어난 친구예요, 이게. 그 윤핵관 있었고요. 그리고 디코이라는 게 요새 이 단어가 이준석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인구에 또 회자되고 있는데요. 디코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게임 세대들은 다 알아요. 미끼죠, 미끼. 그 게임 하다 보면 저기 뭐 전투할 때 보면 척후병을 보내거나 아니면 미끼로 볼 수 있는 희생물을 미리 보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은 전술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이제 기어이 뭐 본체가 나타났다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예.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마침내 나타나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나타났다는 게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장제원을 말합니다. 현재 이준석은 장제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코이 미끼는 누구였었느냐? 배현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배현진이라고 하는 미끼를 안 물었더니 장제원이가 뒤에서 부추기다가 이제 자신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은 말을 하고 있죠. 저 디코이라는 것도 일반 정치인들은 알지도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단어가 어떤 데 쓰이는지도. 자, 저것도 다 게임 세대 이준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 이준석의 세계관, 언어관은 그 게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2030들이 놀고 있는 그 놀이터에서 오가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수천 개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친구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모루와 망치, 저거는 예전부터도 군사 전술에서 이렇게 쓰이는 전술의 이제 이름이지만 저것도 게임에서 자주 언급되거든요. 게임은 대부분 싸우는 거잖아요. 뭐 총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그때 당연히 저 모루와 망치 같은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에서는 저런 전술이 이제 쓰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모루 위에 뭔가 쇳덩어리, 달궈진 쇳덩어리를 올려놓고 망치로 때려야 이 새가 변형이 오잖아요. 그리고 새를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술입니다. 상대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리겠다는 거죠. 보병이 모루 역할을 하고 망치가 기병입니다. 기병이 그냥 이 기동성이 좋은 기병이 망치 역할을 해서 상대를 포위해놓고 그냥 때리는 이런 건데요.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이준석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정도로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자주 쓰고요. 자, 이런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준석은 그냥 30대 맞다. 딱 게임 세대 그 친구들하고 뭐 거의 똑같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인식 틀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30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성들하고 게임을 주로 그런 게임을 이제 여성보다 남성이 하잖아요. 그래서 2030 MZ 중에서도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어떤 세대는 대체로 그 남성들입니다. 남성들. 자, 이런 요인 때문에 이준석이 1년 전 당대표가 될 때는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30과 소통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 뽑아준 겁니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 자체가 완전히 그냥 지리멸렬해 있었잖아요. 그 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기존의 올드한 버전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도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결국에는 당대표가 됐던 겁니다. 물론 외부로부터의 지지가 더 큰 요인이었지만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지지가 갔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지금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지 그리고 그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이제 딱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다. 그리고 당을 일신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런 건데 말이죠. 근데 지금 이준석의 개인의 그 성비 사건 이후에 지금 불거진 사안은 지금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준석은 지금 어떤 관계냐? 지금 동아일보 저기 제목만 보십시오. 정연욱 씨가 오늘과 내일이라는 어느 제목으로 이준석을 그냥 계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계륵. 계륵은 남주산이 아깝고 내가 스산이 뭐 먹 같은 이런 거잖아요.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준석으로 인해서 당의 지지율이 도움이 된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계력은 보통은 그 어떤 저 스포츠 팀이 있다 치면요, 축구든 야구든 계력 같은 존재가 있으면 그거는 뭐 그냥 밥충이죠. 뭐 제대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런 계력들은. 자, 그런 의미가 있다. 그 한겨레 이제 기사 보시죠. 나만 잘난 이준석, 나만 옳은 최강욱, 이제 둘이 같이 묶어서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이준석에게는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끝난다고 보는데요. 제도권 미디어가 이제 이준석을 이제 패기 시작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안 팼거든. 그냥 뭐 사실보도 조금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준석 때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을 때려야지만이 지금 좌파 야권이 좀 살아납니다. 자신들만 그 성비위 뭐 여러 가지 성 관련 어떤 문제만 터지는 정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 거기는 당 대표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로 전체를 뚱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몇 건입니까 도대체? 저도 잘 기억도 안 나. 그런데 이준석은 딱 한 건인데도 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전체하고 맞먹습니다. 그 비중은. 때문에 지금 거대한 부담이 되어 있죠. 이준석은. 저들에게는, 좌파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공격 소재가 된 겁니다. 그동안은 자신들에게 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존재라 보고 공격도 안 했죠. 그럼 이제는 자기 코가 몇 자, 뭐 석자, 넉 자이 되니까 너 봐줄 뭐 겨를이 없어. 여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준석을 때립니다. 이제는. 이제 저걸 과연 이준석이 이제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진영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내부 총질은 잘했는데 거기서는 뭐 잘 싸웠는데 과연 좌파 언론하고도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 좌파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하고도 대거리 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그리고 이거는 논란이 되면 될수록 불리한 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언론이 참전을 안 했어야 사실은 이준석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미 얼마 전부터 미디어가 지금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가.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다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보수잖아요. 한겨레 좌파잖아요. 다 지금 반응하고 있다니까? 그럼 자신에게는 우군이 없는 거야. 사실상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합뉴스 조기도 보면요. 이준석, 배현진, 악수 뿌리치고 어깨 툭. 당내에 지금 화합이 전혀 안 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당대표 본인이 분란 혹은 당 화합을 깨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잘 알아가는 과정이고. 저렇게 되면 당 안에서, 지지층 안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을 향해서 이제 그만 끝내. 내려와. 너 역할은 여기까지야.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당의 원로들은 계속해서 한마디씩 하더만요. 이준석의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더 망신당하기 전에 내려오라는 겁니다. 비단 윤리위원회 그 결정이 없더라도 그냥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7월 7일까지 윤리위가 지금 연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일종의 연기 같은 건데요. 이준석을 그동안 기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 지켜본다는 게 놀라운 계산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미디어들의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살피는 거죠. 그냥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준석을 그냥 아웃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 이래 되면요, 그 7월 7일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조금 더 이준석에게 불리한 쪽으로 많이 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준석은 그 윤리 결정이 있기 전에 사퇴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입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처럼 자신이 그게 뭐 죄가 없다. 뭐 그냥 자기가 지금 뭐 비판 아닌 비판을 받고 있다 생각한다면요, 깨끗하게 바깥에서 정리하고 와야 돼요. 법으로. 법정에서 결론을 내고 오라 이거야. 거기서 만약에 유죄가 떨어지면 그 책임지고 뭐 정치인자 못하는 거고, 거기서 괜찮다고 하면 그때 다시 들어오라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겨레 저기 보시죠. 이준석 대표 관련 설전, 늪에 빠진 국민의힘. 지금 이준석 자체가 당을 화합시키지 못합니다. 전혀. 선거 국민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이디어도 좋고 그 젊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좀 봅니다. 선거 초반에는 좀 삐걱거렸지만 본격화되고 나서는 윤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된 인물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선거도 없잖아요. 당분간 거의 2년 가까이. 진짜 역할이 없어요. 뭐 혁신이 만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요, 남들로부터 오해 사기 딱 좋습니다. 자기 세력 강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때문에 당내에서 이준석을 견제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쓸 자리도 없는 거야. 자신이 말처럼 원로원에서의 싸움이 더 어렵다. 정치 싸움이잖아요. 내부에서 전쟁이 쉬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스키피오에 이제 비교했었죠. 여기에 제가 자신이 이제 주로 구사한 언어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원로원을 이제 빗대면서 너무나 원로원에서의 싸움이 힘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때 주인공이 바로 로마의 그 집정관으로 있던, 집정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요,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지만 귀족 대표로서 굉장히 그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시대는 최고 권력은 거기가 아니고 원로원이었었거든요.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 같은 존재인데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국은 스키피오도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원로원 안에서는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죠. 결국 거기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부침을 이제 겪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는 선거라고 하는 전쟁은 잘 치렀는데 당 안에서 이 내부 이제 정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공천을 앞두고 뭐 당 조직을 개편할 때 이런저런 포석이 이제 생기니까, 그리고 자신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유력 대선 주자급 중에서도 있고 이러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꺾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요, 이준석의 장점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이제 더 이상 장점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점이 되고 있다. 지금은 당장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어떤 정당 개혁, 완전 새로운 당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덕 있는 덕장이 당대표가 되어가지고요, 당을 추스르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지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 당 자체의 지지율도 그걸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준석은 자신이 오롯이 그냥 중심이 되어가지고 당을 완전히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망상에 가깝습니다. 한 젊은 친구의 정치 실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되고 스스로 뭔가 발전된 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준석의 그런 어떤 급진적인 급진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어떤 과격한 방법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은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당대표, 나이에서부터 세계관에서부터 인식 틀에서부터 기존의 올드한 어떤 그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부딪힌 인물이었었죠. 자, 이제 이 사태가 이제 드디어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의 그 재능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러나 그 재능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미디어의 반응입니다. 드디어 미디어가 지금 칼을 뽑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 윤리위에서도 뭔가 판단하기 좋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열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